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박수빈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가 2주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니 아주 기특해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에서는 시험 직전 우리가 성적을 최소 10점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위권들만 아는 시험 직전 과목별 마무리 정리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이화여대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메가스터디 러셀 영어 강사라는 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동안 했던 비법들 탈탈 털어서 과목별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국어 과목인데 국어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일단 작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문법도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작품 구조화입니다. 자, 작품 구조화는 어떻게 하냐면 나만의 작품 요약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뭐냐면 A4 용지예요. 자, 다들 집에 A4 용지 하나쯤 있겠죠? 자, 이거를, 이 A4를 8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8등분으로 접어서 이렇게 한 칸에다가 지문 하나씩 요약본을 만듭니다. 자, 지문 요약본은 일단 작품, 중심 내용이랑 주제,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 내용들을 여기 한 칸에다가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쌤이 과목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뭘까요? 바로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요약본을 만들 때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이랑 교과서를 가장 1순위로 일단 요약본을 채우세요. 자, 그리고 이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하냐면, 자, 바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에요. 자, 다들 국어 자습서 하나쯤 마련해 뒀겠죠? 자, 국어 자습서를 보면은 쌤이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 작품이 나와 있고 옆에 날개로 뭔가 세부적인 정보들을 말해주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우리 친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자, 학교쌤이 말해준 것을 가장 1순위로 정리한 뒤에는 이렇게 자습서를 보고 학교에서는 짚어주지 않은 그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게 뭐냐? 일단 내가 수기로 다 적어봤기 때문에 일단 기억이 잘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A4 한 장에다가 총 16개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반복이 중요한 거 아시죠? 이렇게 국어 과목은 마무리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선생님은 문과이기 때문에 이 이과 아이들한테도 과연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쌤이 영어 강사지만 수학 과목을 가장 잘했고 가장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 직전에 수학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냐면 당연히 학교 교과서랑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물 문제예요. 자,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거의 다 개념 위주일 거예요. 자, 그런 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내가 풀어봐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답을 가리고 연습장에 풀어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야 돼요.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꼭 연습장에다가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풀 수 있으니까. 틀린 문제들은 표시해두고 다음에 또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표시해두고 맞출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렇게 개념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다 보면은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선생님이 계속 고심해서 주는 자료들을 반복해서 풀잖아요. 그 뒤에 시중 문제를 풀 때도 뭔가 우리 학교 기조에 맞는 문항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수학 문제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런 습관은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치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주는 문제들을 선생님 말 믿고 한 번만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수학이 최소 70점에서 80점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로 먼저 정리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대망의 영어 과목. 자, 영어 과목은 쌤이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준 바 있지만 일단 지문이 너무 많죠? 자, 많은 시험 범위가 가장 스트레스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만 정리해두는 지문 구조화가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문 구조화는 어떻게 하냐면 쌤이 옆에 적어둔 것처럼 자, 뭔가 지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와 주제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거랑 이 지문의 구조가 있어요. 자, 이 구조라고 하면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예시문을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두 가지 소재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시간별로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필기를 해둡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되고 있는 대상의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중심 내용을 위에다가 꼭 정리해둬요. 자, 그래야지 내가 작품을 빠르게 여러 번 보면서 핵심만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번 중간고사 시험지를 꺼내볼까요? 자,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면 사실 영어 시험에서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용 일치나 주제 제목 그리고 빈칸 추론, 문장 삽입과 같은 내용 위주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어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선생님 말처럼 지문 구조화를 꼭 해보세요. 그러고 계속 이 지문 구조화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진짜 최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서술형도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쌤이 꼭 했던 게 있어요. 자, 일단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강조해준 문장은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고요. 자, 그런데 그 문장이 생각보다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자, 많다고 하더라도 외워야지 뭐 어떻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런 문장들은 꼭 외워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와서도 지문 통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일단 우리말 해석을 보고요. 영어 지문을 가린 다음에 속으로 해석을 보고 내가 영작이 되나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렇게 한 문장씩 내가 속으로 영작해보고 실제 지문이랑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봤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두고 꼭 학교 지문과 100%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뭐 세미콜론이나 콜론 이런 세부적인 것에도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장을 그래도 문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가가 체크가 되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거의 모든 지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지문 구조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서술형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가리고 해석을 보고 속으로 셀프 체크해보는 거. 이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마지막 탐구 과목. 자, 탐구 과목은 정말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잖아요. 자, 근데 이 탐구 과목이 어려운 게 뭐냐? 사실 문제를 풀 때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선지가 헷갈리는 게 많은 것이 탐구 과목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탐구 과목은 개념서와 그리고 평가 문제집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쓰는 문제집이 있다면 꼭 문제풀이를 병행을 해야 하는데요. 자, 탐구 과목에서 개념을 정리할 때 내가 선지, 여러 가지 선지 중에서도 헷갈리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하는 거. 바로 단원 구조화예요. 쌤, 지문 구조화는 방금 들어본 것 같은데 단원 구조화는 뭔가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 한국사나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중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선지들, 헷갈리는 개념들이 뭐냐면은 특정 개념이 대체 어디에서 파생되어서 온 건지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 테스트를 꼭 쳤는데 어떻게 치냐?
자, 대주제, 대단원명을 쓰고, 그리고 그 밑에 소단원명을 쓰고, 소단원에 소속되어 있는 세부적인 개념들을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내가 백지에다가 다 나열해서 써봤어요. 책을 보고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대단원 주제에 소속되어 있는 세부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셀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들 위주로 단원을 구조해서 적은 다음에 그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셀프 이제 백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이 개념을 한 가지 개념을 아는가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핑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문 구조화, 대단원 적고 그 세부적인 개념들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이렇게 해보면은 탐구 개념도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정리되고 선지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공부 방법들 탈탈 털어서 시험 2주 전에 어떻게 과목별로 마무리 정리를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잘 마무리하길 바랄게요. 자, 올해 마지막 시험 잘 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